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오늘 오전에 했었는데 장 초반 다행히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신용 담보대출 물량 반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물량 소화로 인해서 급락, 그 이후에 다시 반등 이런 국면이 연출되었고, 앞으로 일부 신용 물량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장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미 이제 바이러스는 확산되었고, 국내 바이러스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그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은 이미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축소 보도했던 그 보도 부분이 공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초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소강 국면으로 나오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6만원대에서 좀 급락을 했죠. 네, 삼성전자를 이제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 얘기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자기가 가진 모든 자금에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신용, 내가 1억이 있는데 2억에 대해서 신용을 다 땡겨서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네, 어떻게 됐죠? 지금 신용까지 내가 1억 있는데 2억 신용을 해서 62,800원이 샀다면 지금 56,700원, 30%가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1억에서 3억, 2억을 빌려서 3억이니까 3억에 대해서 10%가 빠졌으니까 3천만원. 그러면 총 1억에 30% 7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던 비중은 10%, 현금에 대비해서 10% 비중, 단기성 저금은 보세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발생되면 단기성 자금은 무조건 물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3월에 써야 되는 자녀 입학, 대학 입학 자금을 쓴다거나 4월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2달 정도만 운용해서 삼성전자를 있는 현금, 신용까지 다 땡겨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입에 침이 지금 조금 안 나오는데 네,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한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1조 원의 가량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블로그에서도 나오고 각종 이제 30% 상한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뉴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요. 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개념은 코스피 200 선물,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도 하지만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급창을 보시면 현물, 삼성전자는 현물이죠. 현재 지금 사고 팔 수 있는 현물이고, 코스피 200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한 7천억 정도 선물을 순매도 했네요. 예, 이 선물을 순매도 했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있는 선물이 지수에 삼성전자가 편입되어 있는 비중이 전체 투자 자금의 30%가 넘어가게 되면 다소 이 투자 어떤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 투자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뭔가 운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뭐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를 도입할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기 변경을 하면서 30% 이상이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때려서 떨어뜨려서 물량을 던져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캡 제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캡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작년 6월에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때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미 한국거래소는 도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33%까지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좀 다시 떨어졌으니까. 지금 다시 떨어져서,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코스피 200은 급락했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가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물량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포함해서 지금 이번 사태까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데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제도죠. 이게 이제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뭔가 유용하게 쓰려고 만들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그러면 삼성전자는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혼자 독야청청 날아가면,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코스피 200은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적자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50% 막 60%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도가 이 탁상공론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실제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을, 뭐 경제적인 현상을 제도가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빨리빨리 수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관료주의, 관료화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한국거래소의 어떤 탁상공론 같은 행정,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30% 캡을 씌워가지고 30%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는 못 올라간다. 이런 안타까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마음대로 시장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단순히 이런 외국에는 20% 20% 캡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만들자. 우리도 남들이 하니까, 외국에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 시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도 안 되고 융통성 있게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했는데, 또 하면 또 욕먹으면 또 바꾸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개선의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캡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을 다 던지고 이 종목은 다시는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자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그 캡 부분이 좀 조정될지 한번 체크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어떤 흐름은 어떤 뭐 반도체 시장이 뭐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에
스펙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우리가 저번에도 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M&A 전문으로 만들어진 합병회사 스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가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제가 3월 합병, 4월 합병, 5월 합병, 6월 합병 되는 스펙들을 리스트업을 지금 계속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스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한 3번 이제 2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네요. 예, 이런 상장인 그 다음에 하나금융 스펙, SK 스펙, KB 스펙, 이런 스펙들이, 다양한 스펙들이 있는데, 이런 스펙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안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스펙들을 더 많이 좀 체크를 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을 만들어 내 보고자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또 조만간에 더 추가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힘든 시장인데 힘내시고 좀 분명히 이 어려웠던 위기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위기 시장 속에서 반드시 좀 살아남아서 궁극적으로 향후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